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9번째 이야기. 화려하고 웅장한 미케네 문명. 미케네 문명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 시대 문명을 가리킵니다. 이 문명을 탄생시킨 민족은 아카이아인인데 그들은 여러 작은 국가를 세웠고 그중 가장 번성한 것이 미케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1400년 정도에 가장 번영하여 프레타인의 뒤를 이어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본토에는 테살리아의 문화로 대표되는 초기 그리스 문화가 있었지만 북방산지로부터 남하해온 아카이아인은 이 선주민을 정복, BC 2000년을 점유하여 본토 남부의 각지에 소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미케네, 티린스, 오르코메노스, 필로스 등이 그 주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선진 문화를 흡수하고 군사력, 경제력 등을 충실하게 해서 본토에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다져나갔으며, 특히 BC 1600년경부터 급속히 그 힘을 증가하여 남쪽 크레타를 대항할 만큼 되었습니다. 미케네 문명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트로이를 발견한 슐리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로이를 발견한 슐리만은 새롭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지도자였던 아가멤논의 고향인 미케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미케네는 황금의 나라로 나옵니다. 또한 기원전 2세기경 그리스 역사학자 파우사니아스의 여행기에도 미케네와 관련된 상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의 여행기에는 미케네에 있었던 웅장한 사자문, 아가멤논의 묘, 아트레우스의 보물 창고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슐리만이 이곳으로 와서 발굴하기 전에도 많은 고고학자가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자 그들은 혹시 미케네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신화가 상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신화 속의 나라라고 여기던 트로이를 발굴한 슐리만은 미케네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미케네 문명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발굴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슐리만은 미케네 왕의 묘지를 찾아냈습니다. 1876년부터 1885년까지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고 그는 마침내 파란만장한 미케네 문명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미케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동북부에 있었습니다. 미케네 왕궁은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일단 발견되자 발굴 작업은 아주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성을 둘러싼 성벽의 사자문과 성벽의 일부만 발견되었고 나중에 왕의 묘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자문과 성벽은 일부만 남아있기는 하지만 미케네의 건축물들이 아주 웅장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높고 커다란 사자문의 양쪽 기둥은 큰 바위 하나를 통째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짝 위로 양쪽 기둥을 가로로 잇는 문설주도 큰 돌덩어리 하나입니다. 대들보 위에는 삼각형으로 된 큰 돌판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위풍당당한 사자 2마리가 조각되어 있어 이 문을 사자문이라고 부릅니다. 성벽은 두께 약 6m, 높이 약 8m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돌과 돌 사이에는 단단하게 쌓기 위한 어떤 것도 넣거나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자문과 성벽의 웅장함은 그 옛날 이곳에 여행을 온 파우사니아스를 매혹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대한 돌덩어리를 대체 어떻게 옮긴 것일까요? 혹시 신화 속 외눈박이 거인이 도와준 것은 아닐까요? 사자문에서 서남쪽으로 500m 떨어진 산골짜기에 아가멤논의 아버지인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왕실의 묘지로 그 안에 여러 왕이 매장되어 있는데 왕을 매장할 때에는 많은 진귀한 보물을 함께 넣습니다. 그 중에 아트레우스의 무덤은 유독 더 많은 보물을 묻었다고 해서 아트레우스의 보물창고로 불립니다. 이 거대한 묘지는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져 있고 묘지 앞에는 길이가 40m 정도 되는 돌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묘지 입구에 다다르면 사자문과 비슷한 커다란 문이 있고 이 문을 열고 묘지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방은 바닥이 둥글고 돌을 쌓아 올려 벽을 세웠습니다. 벽은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정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한 점으로 모입니다. 모양이 벌집과 비슷해서 벌집묘라고도 불립니다. 이 방 옆에 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가면 왕이 묻힌 묘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묘실 안에서 여러 왕의 관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5명의 왕은 얼굴에 황금 가면을 썼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가멤논의 가면입니다.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은 엄숙하고 신비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러나 나중에 과학적으로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이 황금 가면은 아가멤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면이 제작된 연대는 약 기원전 1550년으로 아가멤논보다 훨씬 이전 왕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자들은 묘에 매장된 물건 중에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많은 그릇과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각종 무기, 창, 방패, 투구, 전쟁용 갑옷 등은 더욱 많았는데 이것은 미케네인이 전쟁을 좋아하고 무술을 연마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묘지 안에 그려진 수많은 벽화에도 주로 전쟁 장면이 등장합니다. 화려하고 우아한 크레타 문명과 달리 미케네 문명은 순박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미케네인은 기원전 2000년에 그리스 반도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국가의 발전 속도는 느렸습니다. 그들은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아 기원전 1600년에 처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후 꾸준히 발전해서 강해진 미케네인은 기원전 1450년경에 화산 폭발과 해일이 덮친 크레타 섬을 공격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에게 해의 패권을 손에 넣어 해상 무역을 독점하고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심지어 스칸디나비아까지 모두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었습니다. 미케네 문명 말기에 미케네 왕은 그리스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트로이를 공격했습니다. 실제로는 나라들 사이에 이익 다툼이 벌어져서 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호메로스는 자신의 서사시에서 신들의 이야기를 가미해 이 전쟁을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모시켰습니다. 미케네 문명의 멸망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된 학설은 BC 1200년경부터 그리스 본토에 도리아인이 남하해오자 이를 막지 못함으로써 붕괴되었다는 설입니다. 선형 문제가 해독되면서 도리아인이 미케네 문명 멸망 전에 그리스로 남하했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민족의 침입이나 지진, 가뭄 등의 재난을 원인으로 지목한 설도 있습니다. 미케네 문명이 종말을 고한 뒤 그리스는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0번째 이야기,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되고만 초절정 미인 헬레네로 이어집니다.